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흐름을 읽어드리는 긴급 속보입니다. 여러분, 단 90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무려 10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이 단 하나의 시장으로 빨려 들어간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이 금액은 단순한 유입 수준이 아니라 웬만한 금융기관 하나를 통째로 인수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이며 그 모든 자금이 지금 단일 전장인 코스닥으로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시장의 온도가 얼마나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거대한 자금 흐름 위에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투자 무기가 등장하면서 판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코스닥 액티브 ETF입니다. 이 상품은 기존처럼 시장을 그대로 따라가는 수동적인 구조가 아니라 오랜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한 전문가들이 직접 개입하여 지수 이상의 수익을 목표로 설계된 공격형 투자 도구라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라고 보셔야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국내 자산운용 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세력이 같은 날 같은 시장에서 정면으로 충돌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코스닥에 단 1원이라도 투자되어 있거나 혹은 진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등장한 이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 오히려 그 구조에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복잡한 흐름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히 해부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ETF라는 존재가 왜 등장했고 어떻게 금융시장을 뒤집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ETF는 쉽게 말해서 펀드이지만 기존 펀드가 가지고 있던 거의 모든 불편함과 비효율을 제거하고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혁신적인 금융상품입니다. 과거에는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두 가지뿐이었는데 하나는 직접 개별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가에게 돈을 맡기는 펀드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펀드는 가입 절차부터 환매까지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으며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ETF는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면서 스마트폰으로 클릭 한 번이면 매수와 매도가 가능한 완전히 새로운 투자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수료 구조 역시 단순화되어 기존 펀드에서 발생하던 다양한 비용 부담을 크게 줄였다는 점도 자금이 몰린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ETF가 기존 펀드의 시대를 끝내버린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투명성입니다. ETF는 매일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지 공개되기 때문에 투자자는 자신의 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투명성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과거 사례를 하나 떠올려야 합니다. 2007년 한 대형 운용사가 글로벌 분산 투자를 내세운 펀드를 출시했고 단기간에 수조 원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투자 내역을 보면 대부분 자금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후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투자자들은 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른 채 맡길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자금은 점점 투명한 ETF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전통 펀드에서는 지속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반면 ETF 시장에는 대규모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제 ETF 내부 구조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패시브 ETF는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추구하는 반면 액티브 ETF는 전문가의 판단을 통해 지수를 초과하는 수익을 목표로 합니다. 패시브는 안정적이지만 수익이 제한적이고 액티브는 위험은 있지만 높은 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시장 평균에 만족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액티브 ETF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하필 코스닥에서 액티브 ETF가 등장했을까요? 그 이유는 코스닥 시장의 정보 비대칭이 매우 큰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다양한 중소형 기업들이 혼재되어 있어 기업 간 정보 격차가 크고 이로 인해 전문가의 분석력이 더욱 중요한 시장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정부가 부실 기업을 대거 정리하면서 시장 구조 자체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결국 실력 있는 운용사가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핵심입니다. 현재 이 시장에 등장한 대표적인 두 세력은 타임폴리오와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입니다. 타임폴리오는 공격적인 운용으로 유명한 플레이어이며 삼성은 안정적인 시스템과 자금력을 기반으로 하는 대형 운용사입니다. 수수료 측면에서는 삼성 쪽이 낮지만 액티브 ETF에서는 단순한 비용보다 실제 성과가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과거 성과를 보면 타임폴리오가 다소 앞선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이는 특정 구간의 결과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차이는 운용 전략입니다. 타임폴리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형 섹터를 중심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고, 삼성은 초기부터 성장성이 높은 종목을 적극적으로 편입하는 공격적인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ETF는 구조상 포트폴리오가 공개되기 때문에 투자자는 해당 운용사가 어떤 종목을 선호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활용하면 단순히 ETF에 투자하는 것을 넘어 시장 흐름을 읽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액티브 ETF라고 하더라도 시장 전체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그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즉,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은 개별 상품이 아니라 지금 코스닥 시장 자체에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판단이 선행된 이후에야 비로소 패시브와 액티브 중 선택을 고민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그리고 액티브를 선택했다면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전략을 가진 운용사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이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긴급 속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